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2월 9일입니다. 신신제약 매수 대기를 좀 해봤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한호가 좀 올려서 사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신신제약 일단 절반 매도가 됐고요. 여기 고점 돌파하는지 좀 보도록 하고, 뭐 돌파 못하면은 이익 실현 좀 할게요. 자, 일단 돌파는 나왔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신신제약은 여기서 강하게 좀 위로 치지를 못하고, 이 지지받던 자리 살짝 이탈이 나왔죠. 아직 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모양은 아니라서 살짝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약해 보입니다. 자, 이제 매수가 터치하면은 전량 익절하도록 하고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봤지만 약한 모습을 보여서 제 매수가 한호가 위에서 전량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신신제약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아미노로직스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체결이 됐네요. 이제 좀 상승이 나오는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무너진 저점 라인이 뭐 한 요 정도 되니까요. 자, 여기다가 일단 매도를 좀 걸어 볼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돌파를 했습니다. 역시나 뭐 거래는 터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돌파는 해내고 있네요. 자, 이건 좀 아래쪽에다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아미노로직스 전량 수익 실현했고요. 생각보다 반등의 힘이 약해서 장 마감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전량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아미노로직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한 5종목 정도 좀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자, 신신제약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신제약은 제가 장 초반에 돌파 매매 대응을 좀 했던 거고요. 이런 자리 이제 돌파 나올 때, 꼬리 메울 때 하고요. 이런 자리 이제 돌파 나올 때 좀 매매 대응을 해봤습니다. 오늘 좀 거래가 터졌죠.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런 자리 돌파 나오고, 자, 여기 조정 줄 때 제가 매수를 해본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절반 매도했고 여기서 슈팅이 한 차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지하던 자리를 여기서 탔겠죠. 그래서 제가
제 매수가 한호가 위에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슈팅이 뒤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나온 거니까 뭐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수익을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봉상의 위치는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이런데 뭐 매물대도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안전하게 수익 줄 때 수익을 좀 챙기고 마무리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아미노로직스를 좀 매매를 했죠. 자, 이 종목은 투매매매 대응을 한 겁니다. 오늘 일봉상 요런 자리 이제 돌파를 했죠. 자, 얘도 이제 거래가 좀 터졌죠. 자, 얘는 일봉상 위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투매매매 이 몸통 고점 라인 떨어졌을 때 지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너진 저점 라인 이탈이 나왔죠. 여기서 이탈이 나오고 제가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가 안 터져서 너무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하고 적정 구간에서 수익을 챙겼더니 결국엔 아래로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저점 라인을 완전히 이탈을 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종가를 또 잘 만들었죠.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매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매매 안 할 종목이기 때문에 뭐 수익을 챙기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매매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세요. 자, 로직스는 반등을 그래도 해줘서 수익을 잘 챙기고 투매 매매로 매매를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영상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두 종목 좀 공유가 됐죠. 자, 오전에 일찍 신성 ENG라는 종목을 시가gen 매매로 좀 대응을 했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봉상 이렇게 이제 위쪽 구간에서 횡보를 하던 구간에 이런 고점 라인을 오늘 갭으로 돌파를 했죠. 자, 시가 갭이 9.9%가 떴어요. 이런 저항 라인 위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얘는 일봉상 이제 너무 높은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매매하기는 위험한 자리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봉상 아래쪽에다가 좀 매수 대기를 해놓고 기다렸는데 다행히 딱 체결이 되고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을 좀 빠르게 여기까지 이제 수익이 발생을 했거든요. 저는 요 정도 구간에서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수익을 다 어느 정도 유지를 했다면 그래서 챙겼다면 여기 6%짜리 반등이었으니까 뭐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다 그래도 최소한 한 3에서 5% 사이는 수익이 났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근데 높은 구간이라 비중도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익금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수익을 잘 챙기고 좀 마무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성이엔지는 시가gen 매매로 이렇게 또 수익을 냈고요. 자, 그리고 명신산업하고 자,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죠. 이렇게 이제 분봉상 투매 나오는 구간에서 제가 투매 때 좀 요 정도 구간에서 잡았나요? 여기서 잡았나요? 하여튼 대충 요 정도에서 잡아서 조금 아래로 뺐지만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고요. 또 한 종목이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툼에 떨어질 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반등 줄 때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온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어제 좀 한 차례 슈팅이 나왔다가 잘 횡보를 유지하다가 어제는 투매가 안 떨어졌죠. 이제 오늘 투매가 떨어진 겁니다. 이런 자리 깨면서. 그래서 제가 투매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좀 챙기고 여기서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구간에서. 그래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한 5종목 좀 매매를 해봤고요. 오늘 매매한 내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매매를 했습니다. 이오플로우, 명신산업, 아미노로직스는 세 종목 다 투매 매매로 대응을 한 거고요. 신성 ENG는 시가gen 매매, 신신제약은 돌파 매매로 이렇게 수익을 좀 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그렇게 수익 내기가 만만치는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봐요.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또 반등이 나왔는데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특징주 코스모화학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화학이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다시피 이런 매물대 안에 갇혀 있죠. 저는 이렇게 이제 갇혀 있는 자리에서 매매하는 걸 좀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분봉상의 움직임이 좋다 하더라도 잘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스모화학은 분봉상의 움직임도 좋지 않았죠. 오후장에 좀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포스코 케미칼이 GM에 양극재를 5조 원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에 양극재의 핵심 원료 코발트를 납품한다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 화학이. 자, 그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갔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뭐 고점 돌파가 일어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그렇게 강하지 않죠. 대략 한 950억 정도가 터졌고, 이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하는 봉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시가 갭이 이 위쪽에서 뭐 발생을 해서 강한 종목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또 매매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모화학은 그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 모바일 종목 있었죠. 자, 이 종목은 오늘 뭐 거의 점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의 움직임이 얼마나 웃겼냐면 점상으로 시작을 해서 그냥 내리꽂은 다음에 시가 개파락으로 하락 VI 이후에 시가 개파락으로 만들어지고 거의 어제 상한가 종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지지를 어느 정도 하면서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 주죠. 자, 요것도 사실 어, 정거장 매매 패턴으로 대응을 했다면 또 매매할 수 있었던 놈이기도 해요. 뭐 이런 자리 이제 돌파를 보고서 여기서 이제 뭐 매수 대기를 했다면 체결은 안 됐겠지만 요런 자리 또 매수 대기 했다면 체결이 되고 요런 구간 또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기가 쉬울까요? 네,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무식하게 떨어졌는데 이런 하락이 강한 모습을 보고서 여기서 사실 매매 대응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패턴 자체를 보면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지는 모양들이 있어요.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 놓으세요. 그러면은 종목들을 봤을 때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느끼고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강한 종목으로 대응을 했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포인트 모바일은 결국에는 오후장에 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이 무식한 놈입니다. 진짜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를 어떤 개인 투자자가 매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락할 때 6분 만에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하고요. 상한가 들어갈 때 거의 12분 만에 상한가에 굳혀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세력도 이 움직임에 어떤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예의가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상한가에 굳혔고 결국에는 이제 신고가로 들어갔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또 터졌습니다. 자, 이 종목은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또 내일 움직임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움직임 자체가 원체 이 진폭을 크게 가져가는 너무 좀 무식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혹여 대응을 하시더라도 칼 같은 손절 라인을 잡고서 대응을 하시고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엄청나게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은 단기 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했지만 이런 앞에 매물대는 돌파를 못했죠. 그냥 전고점 정도 돌파를 한 겁니다. 짧게 보면 이제 이런 자리 돌파가 나온 거죠. 자,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오늘 이 종목을 우량주 시가개 매매 대응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종목 체크를 하지는 못했어요. 자, 오늘 시가 갭이 1.53%가 떴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량주 시가 갭 매매 오리지널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공유한 영상에서는 2% 이상서부터 이제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융통성 있게 매매 대응을 한다면 뭐 이런 종목도 매매 대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진 않았죠, 자리를. 그래서 뭐 체결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양호한 모습으로 이런 고점 라인을 갭으로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죠. 이 종목이 10%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 거의 상한가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거래대금이 1,900억이 터졌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을 또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오늘 또 종목들의 움직임은 제 기준에서는 특징주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은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코스피 시장에서의 대형 우량주 쪽에서 또 강한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가 많은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대형주 쪽에서 고르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의 또 수급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데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 외에 이 중소형주급 또 코스닥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실질적인 이 지수 상승에 비한 내 종목의 체감도는 썩 좋지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결국에는 지켜줬죠. 돌파된 전고점 자리를 이탈을 시키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또 들어오면서 시장을 또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자, 코스피 시장은 또 역대급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자, 이 시장은 진짜 이 쉴 틈을 주질 않는 것 같아요. 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강력한 매수세가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시총 1, 2위 주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시장은 사실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에서 수익 내기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보자분들이 대부분 이 바이오 주식이라든가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의 베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총 10조가 넘어가는 종목들의 베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뭐 한 15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로만 수급이 몰리고 시장을 상승시키는 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수익이 잘 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시장은 가고 내 종목은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좀 짜증나고 화가 나지만 기다렸다가 유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대기를 하는 게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게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내용은 좀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